상가 여러분이 관리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관리계약에서 동종업종 배제 특약이 있어요. 이 관리계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한 게 있고 번영회가 한 게 있어요. 근데 번영회는 사실 자치규칙 이게 맞는 건데 가면 상가 번영회도 관리계약이라고 해놨어. 그러면 둘 다 관리계약이면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어떤 게 더 효력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렌트프리라는 게 있어요. 뭐죠? 렌트프리? 그럼 우리 중개사무소 인수하는데 렌트프리 달라고 할까요? 잘 안 줘요. 다른 데는 좀 많이 주는데 영업 준비하는데 우리는 잘 안 줘. 그리고 월세도 비싸. 중개사무소가. 좀 비싸도 어쩔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개사무소가 최고야.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거. 다른 업종들은 뭐 일주일이고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줘요. 그게 이제 렌트프리인데 안 주는 주인 마음이야. 특히 이제 권리금이 세다, 위치가 좋다, 그럼 잘 안 주는 주인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주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대물처분하고 대인처분이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돼서 우리 업무정지 먹었어. 업무정지 3개월. 이거 대물처분이에요? 대인처분이에요? 대인처분이죠. 그래서 대인처분은 자, 내가 그 계약을 하는데 앞에 중개사가 업무정지 3개월을 먹었어. 내가 들어갔어.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앞에 음식점에서 여기 청소년한테 주류를 팔아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을 딱 먹었는데 영업정지를 아직 안 들어갔어. 그 상태에서 내가 인수를 했어. 그러면 나도 그 1개월도 인수하는 거야. 그게 대물처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승합. 예를 들어서 커피숍. 커피숍이 뭐 이렇게 가스로 물 끓이나? 전기로 하잖아, 전기로. 그죠? 그 다음에 얼주가 냉장고 빵빵해야 돼. 냉동고 빵빵해야 돼요. 그냥 얼음 팍팍 얼려야지. 전기 무지하게 써요. 그래서, 여기 승합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요새 프랜차이즈들이잖아, 거의 커피들이. 본사가 딱 얘기하는 거야. 여기 10kg는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다 나눠봤더니 5kg밖에 안 되는데 증설을 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을 누가 하냐, 이것이. 그러면은 임대인이 봐서, 여기는 그래, 커피숍 이게 자리가 괜찮지. 그러면 임대인이 다 낼 수도 있고, 기분 좋게. 아니면 그냥 반반 내자 할 수도 있고. 자, 이 승합을 나중에 다 얘기를 하려면 또 힘들잖아.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비용이 50만 원 들어가는 건지, 500만 원 들어가는 건지, 1000만 원 들어가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임대인한테 얘기하고, 이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계약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중개사가 넋 놓고 있다가 글쎄요, 그 한전에 물어봐야죠? 이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지. 바로 이 전기 승합 문제. 근데 여기가 이제 노후된 건물인데 요새 옛날에는 그 석유난로 뗐단 말이야. 석유난로 뗐는데 요새는 다 전기로 다 하잖아요. 냉온풍기 다 하고. 에어컨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아니냐 이거지. 그죠? 기본이 안 돼 있잖아. 근데 기본도 안 돼 있는 거를 임차인이 그냥 인정해? 그게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해줘라 주인이. 그러면 주인이 그래 누가 들어와도 이 정도는 하지. 왜냐면 커피숍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잖아. 그건 당연히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가 여러분이 관리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관리계약에서 동종업종 배제 특약이 있어요. 이 관리계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한 게 있고 번영회가 한 게 있어요. 근데 번영회는 사실 자치규칙 이게 맞는 건데 가면 상가 번영회도 관리계약이라고 해놨어. 그러면 둘 다 관리계약이면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어떤 게 더 효력이 좋을까요? 소유자가 한 거. 그리고 이제 소유자가 아닌 상가 번영회는 거기는 입점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단이 정한 거는 이제 소유자가 정한 거 상가 관리계약은 꼭 지켜야 되고 여기서 동종업종 배제 특약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지켜야 돼. 근데 여기 동종업종 배제 특약이 있는데 치과가 하나 있는데 치과를 하나 또 넣어 이 건물에다. 그러면 위배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걸 중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고. 근데 번영회 계약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소장한테 물어보지 보통은 가서 여기 동종업체 배제 특약이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어떤 건물에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딱 물어봐. 그러면, 여기 있는데요?
그럼 봅시다 해야 돼. 봅시다 안 하면 이게 상가 관리 그 구분 소유자가 한 게 아니라 번영의 규약이야. 알고 봤더니 그러면 아무 효력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업종이 있어. 여기 약국 지정이야. 그런 거는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분양계약서에 딱 여기 약국 지정이라고. 이거 105는 약국 지정이야. 그건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명도 가능한가요? 얼마나? 네? 바로? 너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네. 바로 명도 해줘. 이렇게 되나? 1년 6개월. 1년 6개월 이상. 그래서 내가 영리 목적으로 지금 못하게 됐어.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전대를 했어. 되는 거예요? 그 무단 전대란 말이야.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 동의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계약 갱신은 여러분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갱신 못 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재건축 계획이 있어. 그게 특이하게 꼭 명기를 해야 돼요. 이 건물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이제 5년을 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재건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내보내려고 해도 뭐 내보낼 수가 없어요. 상당한 정도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재건축 계획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서 쓸 때부터 해야 돼. 그러면 누가 제대로 주려고 하나? 자기 5년 뒤에 쫓겨나는데 그럼 월세도 깎아줘요. 이렇게 되겠지. 또는 그 전 임차인한테 권리금이 많이 깎이겠지. 그 다음에 이 문제 누가 풀 수 있을까요? 한 9년 살았다고 쳐봐요. 9년 살았어. 실제 사례예요. 1층으로 된 상가예요. 땅은 넓어. 교회에 가면 많죠. 그 식당을 하고 있단 말이야. 권리금도 있어. 근데 새로운 매수자는 그걸 헐고 건물을 짓고 싶어 해. 1층밖에 안 되니까 땅은 넓고. 세입자를 명도할 수 있을까? 1년만 기다리면 되지 않나? 10년 딱 채우고? 협의?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약정으로 처음부터 이거는 명도한다 라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요? 매입할 때부터. 매입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매입자가 지금부터 언제부터 매수하면 그때부터 몇 개월, 뭐 6개월 이후에 우리가 이거는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매수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거기에 약정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매수자, 그러니까 세입자가 순순히 그러니까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10년이 이제 10년 딱 채웠으면 갱신 요구권은 끝나잖아. 원래는 안 되는데 권리금을 상당하게 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권리금을 안 주고 싶은 거지. 안 주고 할 수 있냐 이거지. 권리금 줘야 돼요? 권리금 줘야죠. 하여튼 명도를 할 수는 있지만 보상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싸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건축 계획을 했어야 되잖아요. 9년 전에 계약할 때. 그때 얘기를 안 했거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꼼짝없이 권리금을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손해보고 팔진 않았을 거고 뭔가 이익을 보고 팔았을 텐데 그러면 자기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매매의 특징. 상가는 우리 아파트는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들이 많고 갭 투자하는 경우는 이제 강남으로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근데 상가는 거의 80% 이상이 그냥 세 안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20억짜리 상가다. 20억짜리 상가면은 그거를 내가 왜 장사를 해? 20억이 있는데 나는 편하게 거기서 세 받고 살지. 그래서 주로 세 안고 매매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된다.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양도세 문제가 있어요. 양도세는 상가는 아파트는 12억 비과세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이면은 뭐 80%까지 이제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고 10년이면 그래서 15년이죠. 15년 그렇게 되는데 상가는 안 돼. 30년을 갖고 있어도 장기 보유 공제가 30%밖에 감면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양도세 계산이 바뀌었어요. 2006년도에 실거래가 신고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실가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매수가하고 매도가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익을 계산하는 거는 또 있었지만 공시가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시가로 해서 얼마다. 그러면은 신고할 때 취득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공시가로 신고하는 거예요. 이 시가가 10억이면 공시가는 뭐 한 3억, 4억 이러니까 그럼 뭐 10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면은 4.6% 내면은 꽤 많은데 이거를 뭐 3억, 4억에 대해서 되면 취득세를 조금 내잖아요. 근데 양도세도 어차피 이 공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단 말이야. 소위 말하는 다운계약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허용하던 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불법적인 다운계약이 아니라 지금은 실거래가만 할 수가 있잖아요. 신고를. 그래서 취득세도 실거래가로만 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3억, 4억으로 줄여서 다운을 한다. 이거 다운계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오래된 거를 갖고 2006년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팔아달라고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0억에 샀대요. 지금 20억 됐어. 그런데 양도 차익이 10억이 아니라니까? 신고를 4억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16억이 돼버리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양도세를 훨씬 더 많이 내야 돼. 30% 공제해봐야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서 가서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고 오세요라고 해야 돼. 내가 키껏 손님 다 붙였는데 나중에 이제 잔금 전에 계산해보지. 그럼 잔금 못 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중개사무소 쫓아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이것도 체크 안 해줬어. 막 수수료 제대로 받겠어요? 힘들어. 그래서 장기부 이 양도세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 물건 접수할 때 상담 받고 오세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또 있네. 부가가치세 문제가 보통은 포괄영수도 처리를 해요. 아까 저기 상가는 누가 한다 그랬죠? 이 세안권 매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안권 매매면 괜찮아. 너 임대사업자, 나 임대사업자 서로 그래서 포괄양수도 끝 하는데 이 한쪽이 직접 한 사람이네. 매도가 됐던 매수가 됐던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포괄양수도가 안 돼. 안 되니까 이때는 이 부가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세무사하고 또 상담을 해야 돼. 근데 계약 쓰기 전에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취득세, 재산세 중과 문제가 있어요. 이거 많이 배웠죠? 여러분 이렇게 배웠지만 나중에 실무 가서 확인 설명서에 4.6% 써가지고 업무정지 몇 개월 먹을까요? 그래요. 3개월 먹은 사람 봤어. 원래 6개월인데 초범이라고 3개월. 그분도 18년 했어. 그런데 걸렸어. 다행히 부인하고 같이 합동사무소를 걸었어요. 그래서 공동중개를 했어. 그래서 남편은 3개월, 부인은 1개월. 그래서 부인이 먼저 1개월 먹고 그다음에 남편이 3개월 먹고 중개사무소는 문 안 닫고 그 신고한 사람은 약 올라 죽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옆지기도 따게 하세요. 하려면. 자, 이제 그거 잊어버린다니까 실무에 들어가면. 그래서 세무사 상담이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이고 일단은 계약서 쓴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상가는 쓰기 전에 뭔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게 이 상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뭔가 이렇게 깨끗하진 않죠. 그쵸? 아파트 같으면 나도 잘 아는 건데 그 시세 아파트 얼마고 그 시세에 맞게만 하고 그죠? 쓰면 될 것 같은데 상가는 왜 그래? 자, 근데 진입장벽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도 쉽게 접근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만의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개사 일을 한 1, 2년 하고 말 건가요? 그런 목표로 이 힘든 공부를 했단 말이야? 취미생활 한 거 아니잖아. 그죠? 여기서 확실하게 나 돈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파트를 하더라도 상가는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내가 관심을 가져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투자 손님이 오거나 혹은 내가 돈을 벌면 상가 투자도 할 수 있잖아.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알고 있어야지. 지금은 이제 뭐 상위법이 뭐 머릿속에 있는 것 같지만 뭐 이렇게 다 휘핑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길게 보자고. 우리 5년, 10년 이상 할 거잖아요. 제가 있는 데서 보니까 85세에 돌아가시는데 이제 중개사가 아니지. 옛날에 중개인이지.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보름 전까지 전화를 받아. 그래서 손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름 동안 이제 의식불명 상태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잔금이 3건 남아서 옆에 중개사가 다 이렇게 치러드리고 했어.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평생 현역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길게 보시라고. 그래서 상가 공부 하셔가지고
상가는 접근이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고객들을 내 손님으로 만들면 또 이 고객이 또 돌아오고 소개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희 강의를 하고 저를 보고 싶은 분은 상가 실전 중개에서 저를 상가 실전 중개 아시죠? 종합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가만 들으셔도 되고요. 저는 참고로 12월 달에 합니다. 강의를. 네. 네, 감사합니다.